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송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돈을 잘 모으지 못했던 시절의 제 모습과 평소 씀씀이가 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돈을 잘 모으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첫 번째, 프로택시러. 최근 택시 요금이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항상 그랬듯 택시 요금 인상 직후에는 한동안 택시를 타지 않다가 점점 비싼 요금에 적응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주 택시를 타게 됩니다. 택시는 굉장히 편리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때에는 요금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자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택시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또는 출퇴근 시간 만원 버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택시를 타곤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면 길 위에서 돈을 쓰느라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렇다면 택시를 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 시간,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10분 정도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또 오랜 시간 버스에서 서 있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체력을 기르거나 재미있는 드라마 또는 영상들을 보면서 정신을 분산시킨다면 시간도 빠르게 가고 금방 집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요금의 경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비싼데요. 술을 마시더라도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막차 또는 첫차를 이용한다면 통장 잔고를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두 번째, 잦은 술 약속. 약속이 많다는 것은 대인관계가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술 약속이라면 돈을 모으고 싶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술을 마실 때 1차와 2차, 심지어 3차까지 가는 날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번 술을 마실 때마다 2만원에서 5만원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루 3만원씩 일주일에 3일 술을 마신다면 한 달에 36만원의 큰 비용을 술에 투자하게 됩니다. 직장인 한 달 월급 250만원 중에서 36만원은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나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잦은 술 약속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음날의 일상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술 약속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루아침에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횟수를 줄여가도록 노력해야 우리가 힘들게 번 월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술 약속 대신 점심 또는 저녁 약속이나 카페 약속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자기 합리화. 주변을 살펴보면 물가는 인상됐지만 내 월급은 그대로다. 집값이 비싸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등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지 않나요? 물론 이 이야기들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아끼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한다면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남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혼자만 제자리에 서 있느라 오히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디에 돈을 소비할지 한 발 더 나아갈 생각을 하느라 바빠집니다.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인드를 세팅해 보도록 해요.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네 번째,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지 못한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식비와 생활비, 교통비 등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높은 확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계부는 쓰지 않는데요. 자신의 소비 패턴을 알지 못하면 줄여야 하는 부분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출에 대한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고 매달 반복되는 카드값에 결국 돈 모으는 일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전 2-3달 정도의 카드 내역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각 카테고리별로 지출을 분리하거나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며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에 내게 맞는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사용은 지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스스로 소비 통제가 가능할 때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5번째, 할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핸드폰에 울리는 쇼핑 어플, 이벤트 알림을 보고 쇼핑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할인 기간인데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 구매 욕구가 샘솟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계획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키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는데요.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아예 처음부터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의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다면 할인 소식을 애초부터 알지 못하도록 쇼핑 어플을 삭제하거나 알림을 끄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 5가지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큰 돈도 관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특징들을 기억하며 의미 없이 사용되는 돈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 못 모으는 사람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